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비트코인을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그 속성인데요. 이게 화폐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여태까지 지인들이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심이 먼저 생겨야 비트코인을 좀 들여다보려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런 의지가 생겨나고, 그런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좀만 그 관련 자료들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필요가, 아니면 어떤 그 자금 운영을 하던 어떤 필요가 있어야 자신이 그 필요 때문에 비트코인을 들여다보고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셀러도 2013년에는 비트코인을 제가 알기로는 스캠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7년 지나서 2020년부터 자기도 사고 회사에서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 셀러도 그 비트코인을 7년 전에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2020년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샀냐. 그게 이제 본인들 회사에 현금 보유액이 있었는데 그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다가 자기 친구가 계속 그 소개했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고,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이제 경청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의 어떤 필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김치에 밥만 있어도 맛있지만 배부를 때는 고기 반찬을 갖다 놔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네이버의 고래동공부라는 카페에 있는데 가입 안 해도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몰랐대요. 보면 비트코인도 모르던 때고, 근데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이 목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새마을금고에다가 반절 넣고 이제 나머지 돈을 또 어디에다가 넣어서 굴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 찾아봤는데 비트코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좀 공부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좋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 가을에 그 목돈을 비트코인을 샀다, 그런 내용으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타이밍이 참 운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참 이게 참 뭔가 묘한 감정이 드셨나봐요. 그 목돈을 작년 가을에 그냥 그 새마을금고에다가 넣었으면 5.5% 이자 받고 그랬을 텐데, 그 돈을 비트코인 관련이나 비트코인을 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게 이 선택하고 타이밍이 뭔가 인생에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그런 요지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돈이 생겼을 때, 목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돈을 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알아보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접하고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저 그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저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태까지 그 비트코인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오태민의 영상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고, 그 오태민의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습득한 바를 이제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오태민 영상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게 정말 빅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투자 결정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그 사자랑 가젤 얘기 나오고 그 성형외과 이야기를 하는 그 비용 신뢰 문제에 관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한 15분짜리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에는 채굴할 때 전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신뢰의 근간이 되고,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가격 하방을 지지해주는 근간이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떠올린 생각은 그 전기 에너지가 비트코인에 그대로 저장된다는 개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태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다른 영상을 보니까 오태민은 아직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오태민이 왜 그 비트코인을 이해를 못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을 들여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품을 얻게 됐을 때 이 물질이나 물품에는 그 비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담겨 있을 거라는 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경험상으로나 아니면 물리학자들은 더 잘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별나게 지금 주류 경제학이라는 쪽에서는 저도 이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비용은 거의 비용으로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쓸모없다는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몰 원가, 매몰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들어간 비용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뭐 없는 셈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제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제대로 이런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한다고 해도 오태민처럼 약간 헛발질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비용은 그냥 들어가면 끝 그냥 없는 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실제로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기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채굴되는 전기 에너지만큼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돼야지, 채굴 비용을 오버하는 가격은 거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채굴 비용은 그 기초적인 비트코인의 가치를 형성하고,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채택되면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금융 상품으로도 되고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그 제도권으로 수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나 도박으로 이렇게 억압이나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다음 그 정권의 그 태도처럼 장려를 해야 되는 신규 산업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또 들어가는 그 제도 정비 이런 것도 다 에너지거든요. 제도 정비를 그냥 누가 말 하나 까딱 말 한마디 하고 뭐 마우스 클릭 한번 딸깍 한다고 그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이제 기존에 깔려있던 이해관계, 법률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도를 정비할 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에너지, 이런저런 에너지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클상으로 거품이 낀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원래의 가치보다 이제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기도 있고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기도 있죠. 그건 이제 간단히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우태민의 비용 신뢰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미래로 손실 없이 그리고 가면서 다른 그 에너지까지 흡수하면서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를 깨달았다. 이 영상을 보고. 근데 정작 그 우태민 본인은 이 비용이라는 이 단어에 갇혀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깨닫지 못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태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부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을 깨달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된 거는 우태민 그 지혜의 족보 채널에서 다양한 그 인문학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 그 말한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동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깊게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태민의 모든 비트코인 관련 내용은 잘못됐다 이 내용이 아니고, 우태민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미있게 잘 설명하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태민은 비트코인을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태민이 피아노 건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뇌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강의거든요. 이 강의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화폐 현상,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태민은 화폐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비트모빅이라는 거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본인이 하는 화폐 실험이라는 거죠. 비트모빅은. 근데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이 영상을 딱 보면은 말빨은 좋지만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관점이 처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 말하는 거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이 영상도 보시면 인문학적 식견이 굉장히 깊고 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탐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현란합니다. 현란하고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그런가? 막 이럴 정도로 술술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현혹되죠. 근데 이제 정확한 관점을 갖지 않았다면 현혹되겠지만 저처럼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 자막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왔다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보여줬던 어떤 일련의 과정을 자기는 다 생략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오태민 본인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본인도 좀 안타깝고 오태민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보유자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라이브를 봤었는데 라이브에서도 집 팔아서 전부 비트모빅을 샀다는 분을 실제로 제가 채팅창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분도 큰일이고 몇 년 후에 이 오태민이 저분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도 큰일이고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이게 잘 수습이 돼야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강의에서 말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피아노 건반을 치면 피아노 그 뒤에 꺽쇠가 그 줄을 쳐서 그 줄이 440Hz인가 그렇게 진동을 하면 그 진동이 공기의 그 진동을 만들어서 그 진동이 우리 귀의 고막의 고막판을 이렇게 흔들면 귀에 있는 청소골이 유압이 어떻게 흔들려가지고 그게 우리 뇌에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그 전기 신호가 우리 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음을 이미지를 형상하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됐고 됐지만 결정이 된 문제다. 이 뭐냐면 그 라라는 이미지를 형상하는 거는 피아노 건반을 땡 치고 그렇게 공기가 그 일정한 그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을 하고 이래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뇌에서 그냥 만들어진 게 이미지다. 제가 좀 말하면서도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앞에 일련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반을 땅 쳐가지고 공기가 진동을 하고 고막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게 상관없고 그냥 뇌에 어떤 전기 자극만 딱 들어가면 라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태민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화폐 현상, 그거를 볼 때 비트코인을 이제 얻으려면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채굴을 한다는 건 내 컴퓨터에 전기를 써서 에너지를 들여서 그 비트코인에 에너지를 담는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무조건 에너지가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오태민은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단계를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지금도 비트코인은 에너지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 채굴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오태민이 봤을 때는 이건 페이크다. 이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주는 페이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비용이고 아무런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가격의 하방은 만들어 줄지언정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태민은.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크는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혹은 그 화폐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그 시동키 같은 역할일 뿐이지 거기에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투입 안 돼도 된다,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한 번만 굴릴 수 있게만 땅 쳐주면 되지 그 뒤로는 에너지가 투입 안 돼도 이 화폐 현상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비트모빅을 관악산이나 호주나 이렇게 사람들이 교통이나 자기 에너지를 써서 오게끔 만들고, 그 뒤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배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산부들한테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무료로 막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태민은 처음에만 에너지가 들어가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게 화폐라고 믿음이 생기니까 저절로 이제 화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네트워크 자체, 커뮤니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가치물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필요로 할 거다. 그러면 대기업한테 나는 자기 의사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비트모빅의 그 주요 그 결정권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대기업에 돈 받고 넘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에너지가 그 화폐에 투입되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오태민이 말하는 거를 긴가민가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이런 그 비트모빅이라는 알트코인을 만들까 쓸데없이. 그리고 최재천 그 생물학자 교수랑도 대담을 한번 했었는데 왜 그 사람이 생물이 탄생할 때 처음에 생물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는 중앙 집중되는 에너지들, 그 집중되는 에너지가 그 신경절 뭐 그런 걸 만들면서 이렇게 뭐 근육이나 이런 게 형성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중앙화되지 않은 어떤 힘이 이렇게 가치를 갖는 게 좀 이상하다 했을 때 그 오태민은 설명을 못 해요. 약간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게 이제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집중화 에너지가 이렇게 모인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태민이 비트코인 모르는구나 언제 확신이 들었냐면, 그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 영상에서 비트모빅 회관에서 한 강의였는데 어떤 그 젊은 남자분이 물어봤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음식점에 내고 비빔밥을 시켜 먹으면 이 돈의 에너지랑 비빔밥의 에너지랑 같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에너지가 있냐 이 말을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오태민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게 내가 보니까 마이클 셀러의 관점 같은데, 마이클 셀러의 관점이에요. 이게 비용이 그 돈에는 그 가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이거랑 등가되는 물건이나 뭐 서비스랑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화폐에는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클 셀러의 관점인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태민의 관점은 화폐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떤 그냥 대상물이 그냥 선택됐을 뿐이지 그 사회 구성원한테 이게 실제로 가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그 인류가 어떻게 그 숫자를 화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어떤 에너지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측정하려면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카운트를 잘 해놔야 관리하거나 어떤 내가 일부는 팔고 일부는 미래로 가져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생겼는데 이 숫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를 담는다는 거죠. 실제 가치물은 여기 양떼라는 실물에 있지만 이거랑 매칭된 숫자에도 에너지가 담긴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태민이 말하는 것처럼 이 화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매칭만 됐기 때문에 이 화폐는 실제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능력은 이 양떼를 여기 숫자에다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양떼에 있는 에너지를 숫자에 넣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숫자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숫자를 센다고 할 때는 어떤 물체를 만들겠죠. 그래서 뭐 돌덩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개 껍데기가 될 수도 있고,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어떤 그냥 돌덩이 말고 이렇게
다른 돌덩이랑 구별되는 어떤 돌덩이가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숫자로 셀 거 아니에요. 돌덩이나 조개 껍데기나 금덩어리를. 그게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그게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숫자면 거기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겠죠. 우리의 생각으로 양떼가 양이 한 마리면 하나, 양이 10마리면 10마리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숫자라는 거에는 이미지상으로 있는 거라 그 에너지가 안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실물로 저희가 그 현실에서 들고 있을 때는 이 양이 만약에 한 마리일 때는 금 한 덩어리, 양이 10마리일 때는 금 10덩어리라고 치면 이 금을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 실물 금을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조정을 하든 간에 금을 캘 때 들어가는 에너지랑 양을 사육하는 에너지랑 어떤 등가가 되는 어떤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에는 에너지가 담기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눈에도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전기가 들어간다니까요. 전기가 실제로 들어간다고요. 금 캘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에너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그게 그래서 화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무가치물이, 가치가 없는 것들이, 종이 쪼가리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돼서 화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페이크를 쳐가지고, 오태민처럼 처음에 관악산 오거나 호주 갔을 때 비트모빅을 주는 것처럼 처음에만 페이크 쳐가지고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화폐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대상이 화폐가 돼요. 여기 이 화폐에 실제로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유소 가서 3만원 내고 기름을 넣으면 그 3만원에는 종이 쪼가리 같지만 에너지가 실제로 들어가 있다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법정화폐라고 해도 저희 그 비트코이너들은 이 종이 쪼가리라고 법정화폐 무시하지만, 이 법정화폐도 이 종이 쪼가리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대저비에 부채로 잡고 상업은행에다 이렇게 주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이 그냥 쉬운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 뭔가 그 실물 경제랑 맞는 것도 계산을 해보고 다른 나라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에너지의 이 화폐에 대해서 뭔가 고려해 볼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법과 제도 정비도 그렇고. 왜냐면 외화 반출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유지하는데 그런 거에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사람 쓰면 사람 먹고 자고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3만 원에 그만큼의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등가에 기름을 차에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상에서 이제 그 중요한 명제들 중에, 중요한 진실들 중에 하나 있죠. 이렇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로 거기에 에너지가 담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순간 비트코인에 대한 그 관심, 필요가 생겨서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